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혜상의 싱생송 시즌2를 맞이해서 대통령의 애창곡이란 주제로 대통령의 애창곡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그리고 전두환, 이렇게 전 대통령들의 애창곡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대한민국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애창곡 뱃삼에 묻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이라고 정확히 기록이 돼 있네요. 노태우 대통령 내외가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날이죠. 대통령은 까마초 멕시코시티 시장의 안내로 시청 청사에 도착을 해서 까마초 시장의 환영사에 답해서 간단하게 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층 복도를 지나서 1층 홀로 내려오는데 1층, 2층, 3층과 베란다에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두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멕시코 깃발을 들고 양국의 국기를 들고 꼬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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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멕시코 멕시코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열정의 정열의 나라답게 그렇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까마초 시장의 안내로 1층 홀로 도착을 합니다. 딱 도착하는 그 순간에 밴드가 연주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요, 멕시코의 최고 란초 음악 가수라고 합니다. 란초 음악은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농가 음악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속 가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최고의 가수라고 그러는데 마리아 데 루르데스라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려졌던 노래는 과달라하라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바로는 최고의 환영의 노래였다, 또 그런 분위기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가수는 멕시코의 전통 민속 의상을 입고 또 여러 명의 중창단, 합창단이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는데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한 거죠. 노태우 대통령 내외는 그렇게 환영하는 환영의 노래 과달라하라가 끝나는 순간에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올라가서 그 란초 가수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그 순간에 밴드가 다른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빰빠밤 빠바바밤빰 뱃삼의 무초가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란초 가수는요, 이 뱃삼의 무초를 노래하다가 바로 맞은편에 바로 앞에 있는 노태우 대통령에게 마이크를 이렇게 내밀었다고 그래요. 자, 이거 콘서트장에서 간간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때 노태우 대통령이 그만두세요, 적어도 그래도 내가 국빈 방문한 코리아의 대통령인데 채신머리 없이 무슨 마이크 노래입니까? 라고 했다면 이게 외신에 그다지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를, 특히 대중문화를 굉장히 위대하게 받들어주는 그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때 노래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뱃삼의 무초를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었겠죠. 노태우 대통령은 노래를 같이 함께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함께 합창을 하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리고 노래 사이사이에 꼬레아 꼬레아 꼬레아를 연호하고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를 연호하면서 이 노래를 모두가 함께 합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뱃삼의 무초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뱃삼의 무초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이 떴는데 뱃삼의 무초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뱃삼의 무초야 리라꽃같이 귀여운 아가씨 뱃삼의 무초야 그대는 외로운 산타 마리아 뱃삼의 무초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이 던 밤에 뱃삼의 무초 리라꽃 향기
이를 나에게 전해가오. 그렇습니다. 정말로 열띤 분위기, 축제 현장을 방불케 했었습니다. 대단한 그야말로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런 역사의 기록 한 토막이죠. 이런 열광적인 환영 분위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은 예정보다도 12분이나 늦은 11시 22분에야 다음 행사장인 애국용사탑으로 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노래에 얽힌 이날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외신을 타고 알려져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이야기를 9월 28일자 서울신문 기사 중에 노래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사실 멕시코의 의전 관계자들이 이날 이후로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외국의 의전 팀들도 이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했었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굉장히 칭찬이 따랐다는 사실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사메 무초라는 노래를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 그대로 첩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준비를 한 겁니다. 대단한 기획력이지 않습니까? 자,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화, 전두환 이렇게 5분의 전임 대통령 이야기, 노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그분들하고는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굉장한 음악 애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백마부대 용사, 백마부대, 구사단이죠. 백마부대의 사단가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도 했을 만큼 음악적으로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꽤 많았다고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애창곡, 최고의 애창곡 대표곡으로 2곡을 꽂는다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 베사메 무초 그리고 아침 이슬이 들어갑니다. 자, 이 베사메 무초, 그런데 오늘 제 얘기해드릴 베사메 무초, 이 노래는 사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음반을 발표했다는, 그러니까 건국과 동시에 처음으로 음반을 발표했다는 현인 선생,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1호 가수라고 칭해지고 있죠. 이분이 이 노래를 번안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번안가요 제1호 곡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따랐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보면은 베사메 무초야 리라꽃 같은 귀여운 아가씨, 베사메 무초야 그대는 외로운 산타마리아 나오잖아요. 여기서 리라꽃은 라일락꽃을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리라꽃처럼 정말 귀여운 아가씨였다. 누가? 베사메 무초가. 그리고 베사메 무초는 어떤 사람? 외로운 산타마리아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베사메 무초를 사람으로 표현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베사메 무초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사메 무초야 당신은 리라꽃처럼 귀여운 아가씨.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당신은 외로운 산타마리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왜 이게 사람으로 갑자기 둔갑이 됐을까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는 또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부임해 왔었던 미국 대사가 존 무초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 대사입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주한 미국 대사에 처음 제1호로 발령받았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베사메 무초라고 노래를 하니까 그 노래를 가져와서 이게 무슨 뜻일까? 아, 무초. 아, 존 무초. 아,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람의 성이나 이름인 줄 알고 베사메 무초. 그러니까 베사메가 아마 성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First name 무초. 이렇게 아가씨, 베사메 무초라는 아가씨에게 바치는 노래로 둔갑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베사메 무초는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는 kiss me much라는 얘기입니다. kiss me much. 그러니까 저한테 키스 많이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베사메 무초는 스페인 피아니스트가 직접 작곡한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940년도로 알려져 있는데 멕시코의 천재 소녀가 16살 때 이 노래를 가지고 와서 자기가 좋아하던 라일락 꽃에 얽힌 순수한 감정을 풀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라일락 꽃향기처럼 향기로운 키스 저한테 많이 해주세요. 이런 가사, 이런 노랫말을 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로 알려졌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중에 멕시코의 위대한 여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겸 가수가 되는 콘수엘로 벨라스케스입니다. 네, 참 대단한 소녀였죠. 16살 때. 이런 감성을 전 세계를 울렸지 않습니까? 자, 다시 대통령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대구 매일신문에 권영재 선생이 쓴 대구 음악 유사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의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하고 아마 기자들이 물었겠죠. 또는 주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뭔가 하면 네, 저 어린 시절에 그 팔공산 30리 등교 하교길 정말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 외로움도 덜하고 또 무서움도 두려움도 사라지곤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먼 학교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계속해서 흥얼흥얼하고 다녔다는 얘기죠. 무언 중에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담겼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현직에서 물러나가지고 대구의 그 80 보성 아파트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80 보성 아파트에 들릴 때마다 이웃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처럼 이렇게 회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이 아니니까 정말 노래도 신명나게 하고 피리 연주에 하모니카 연주에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요. 음악적인 실력이 보통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쇼 같은 분위기가 매번 내려갈 때마다 연출이 됐었다. 이런 뒷이야기가 또 실려 있습니다. 대구 매일신문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 시절부터 즐겨 불렀던 이 베사메 무초를 여러분 주변에 노태우 대통령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그 노래를 음반으로 소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정말인가 싶어서 여러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맞네요. 베사메 무초를 실제로 음반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 음반을 취입한 음반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가요계에 또 그럴싸한 가수 한 사람을 우리가 보유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음악적인 실력은 정말 대단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아침 이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사메 무초 이야기인데 왜 아침 이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노태우 대통령하고 아침 이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침 이슬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죠. 국민의 품으로. 제가 국민의 품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감이 딱 오는 분이 계실 텐데 이 노래를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즐겨 부른 노래였습니다. 1970년도에 발표가 돼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이듬해 노래가 참 건전하고 순수하고 참 괜찮다고 그래서 건전가요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건전가요로 선정이 될 만큼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만든다. 국민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 노래가 뜬금없이 1975년에 금지곡으로 묶여서 우리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묘한 것이 6공화국이 들어오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이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여서 그랬는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노태우 대통령 재직 당시에 해금이 됩니다. 다시 국민의 품으로 이 노래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은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노래가 해금이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많이 불려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이 노래 해금 가요가 학생 시위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이죠. 노태우 대통령 자신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군부 정치를 반대하는 학생 시위에 결속력을 갖게 하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아침 이슬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 학생운동 하던 모든 사람들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긴 밤지 새우고 노래 불렀던 거.
이렇게 학생들의 학생 운동에 결속력을 갖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 그런 노래가 바로 아침 이슬이었다. 근데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는데 본인이 풀었던 노래가 학생들 품으로 돌아갔고 이 노래가 자신을 반대하는 그 시위에 큰 힘을 주게 됐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군부 정치가 종식되면서 5공화국, 6공화국 두 분 대통령은 그야말로 큰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이런 걸 보고 정말 인생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또 한 가지가 역시 우리 대중가요라는 것은요, 살아 숨쉰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대중가요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아니 60년, 70년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역사가 100년이라고 그러는데 100년 전에 나왔던 그 노래도 역시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왜? 우리는 역사 속의 한 인물들이잖아요. 각기 개개인이. 그 역사를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들 마찬가지로 당시의 역사 속에 주인공 된 노래들로서 그때 그 당시의 정서를 모두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대중가요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가요는 살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대중가요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박해상의 싱생송 시즌2를 맞이해서 연작으로 대통령의 애창곡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3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애창곡 뱃삼의 무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시간 제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애창곡 이야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해상의 싱생송 감사합니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뱃삼에 묻혀 십자송 빛나는 남국의 그날 밤에 뱃삼에 묻혀 둘이서 속삭인 사랑을 잊었나요? 뱃삼에 묻혀야 십자송같이 어여쁜 아가씨 뱃삼에 묻혀야 그대는 정열에 불타는 시여이다 뱃삼에 묻혀 십자송 빛나는 남국의 그날 밤에 뱃삼에 묻혀 둘이서 속삭인 사랑을 잊었나요?